여기 Settings 설정을 가셔서 이 안에 General Management 일반으로 들어가신 다음 여기 보시면 Language and Input이 있습니다. 언어 및 입력 방식인데 이것을 열면 첫 번째 줄에 Language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현재 영어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바꾸고 싶으면 저는 한국어를 누르고 만약에 바꾸고 싶은 언어가 이곳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 Add Language 버튼을 누르셔서 이곳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저는 여기 한국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Apply 버튼을 누릅니다. 먼저 Settings로 가셔서 아래로 내려가서 General, 일반 버튼을 누르시고 안에 보면 Language and Region, 이 언어 및 지역 버튼을 열은 뒤에 맨 위에 iPhone Language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영어로 되어 있는 iPhone Language를 여기 한국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클릭하면 아래에 iPhone Language를 한국어로 바꾸겠냐는 메시지가 뜨면 이것을 클릭하면 핸드폰의 언어가 한국어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앱스 화면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스마트폰 홈 화면 아무 곳에서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앱스 화면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 앱스 화면에서 다시 배경 화면으로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앱스 화면을 나가려면 들어왔던 방법과 동일하게 똑같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앱스 버튼을 직접 눌러서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주는 방법인데요. 본인의 스마트폰에 앱스 버튼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앱스 버튼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앱스 버튼이 있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서 앱스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앱스 버튼이 없는 분들은 없어진 앱스 버튼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태 표시줄을 내려서 우측 상단에 보이는 톱니바퀴 모양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 톱니바퀴 모양은 설정 어플을 뜻하는데요. 설정 어플에 들어오셨다면 천천히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보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홈 화면 메뉴라는 항목이 보이실 건데요. 이 항목을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홈 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라는 항목이 보이시나요? 스마트폰에 앱스 버튼이 없으신 분들은 이 항목이 비활성화되어 있으실 건데요. 이 항목을 터치해서 버튼을 활성화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확인하러 한번 가볼까요? 스마트폰 홈 버튼을 터치해서 배경화면으로 가주세요. 비활성화 당시 없었던 앱스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이 앱스 버튼을 이용해서 앱스로 들어가 주셔도 되고 앱스 버튼이 있어도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 해주시면 똑같이 앱스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앱스 화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앱스도 홈 화면과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라는 게 존재하는데
내가 설치한 어플들이 많다면 앱스 화면의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아닌 여러 페이지가 생성되어 있을 건데요.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화면 하단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 점들이 보이시죠? 이 중 흰색 점이 내가 보고 있는 현재 페이지입니다. 이제 한번 앱스 화면을 편집해 볼까요? 먼저 앱스 화면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반대로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이전 페이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볍게 드래그 해보면서 이리저리 페이지를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 앱스 화면에 어떤 페이지에 어떤 어플이 설치되어 있고 또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다음 페이지 또는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지만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다음과 이전으로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앱스 마지막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어플을 길게 터치해서 오른쪽 구석으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다음 페이지가 생성되면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다시 추가로 생성된 페이지에 있는 어플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이 이전 페이지로 옮겨지면서 추가로 생성된 페이지가 삭제되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앱스 페이지는 어플이 페이지 내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설치한 어플들을 하나씩 나열해 놓는 것도 좋지만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어플들을 보기 편하게 폴더를 만들어서 한 곳에 모아둘 수 있는 기능,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도나 기능에 따라서 어플을 정리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정한 나만의 기준에 따라서 폴더를 생성해서 간편하게 어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폴더를 생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폴더에 넣을 어플을 찾아서 길게 눌러보면 이리저리 드래그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같은 폴더에 넣고 싶은 어플 중 하나를 다른 어플 위로 드래그해서 겹쳐줍니다. 폴더가 생성된 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폴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보다 더 간단하게 폴더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을 한번 길게 터치해 볼까요? 네, 그러면 부가 기능 창이 보이실 텐데요. 선택 버튼을 누르면 앱스 화면에서 어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폴더에 넣어줄 어플을 찾아서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어플을 터치하셨다면 우측 상단의 폴더 추가 버튼을 터치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모두 간단하므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나한테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어플을 관리해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요, 생성된 폴더는 이름과 색상을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폴더 이름을 터치해서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해 주시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플러스 버튼 옆에 있는 동그라미를 터치해 주시면 해당 폴더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상을 선택했다면 X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제대로 변경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터치해서 앱스 화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폴더 이름과 색상이 변경된 것 보이시나요? 이렇게 폴더 이름과 색상은 알려드린 방법대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생성된 폴더에 어플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들어진 이 폴더에 터치해 주시면 아래에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고 싶은 어플을 검색해 주시거나 스크롤을 내려서 직접 어플을 찾은 후에 이 추가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이 폴더를 생성할 때 어플을 드래그했던 것처럼 직접 어플을 폴더 안에다가 끌어다 놓으셔도 됩니다. 또한 이렇게 생성된 폴더는 홈 화면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데요.
폴더를 꾹 터치해 주시면 홈 화면에 이 추가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이 모여있는 폴더를 홈 화면에 추가해 놓는다면 홈 화면에서 간편하게 어플 사용이 가능하겠죠? 네, 다음으로 폴더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폴더를 다시 한번 길게 터치해 볼까요? 네, 좀 전에 배웠던 부가 기능 창이 보이실 텐데요. 이 부가 기능 창에서 폴더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해당 폴더는 바로 삭제가 되고, 아니면 폴더 안에 있는 어플을 드래그해서 다시 앱스 화면으로 하나씩 이동시켜 주시면 빈 폴더가 삭제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법처럼 폴더를 한 번에 삭제하더라도 그 안에 있던 어플들은 그대로 앱스 화면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폴더 안에 어플이 다 지워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앱스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한번 눌러볼까요? 점 3개를 눌러보면 정렬, 페이지 정리, 설정 버튼이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먼저 정렬 버튼을 누르면 앱스 화면의 어플을 직접 설정해서 정렬할 것인지 아니면 가나다 이름 순으로 정렬할 것인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눌러보신 후에 본인한테 맞는 편한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다음으로 페이지 정리란 말 그대로 앱스 화면의 페이지를 정리해주는 기능인데요. 페이지 정리를 눌러보면 어플이 하나에서 2개 정도밖에 없는 앱스 페이지를 이 자동으로 정리시켜 주어서 페이지 항목 사이에 빈 공간이 없도록 화면을 자동으로 정리시켜 줍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정리해서 정렬한 것이 마음에 드는지 미리 보여주는데요. 화면 상단에 적용을 누르면 미리 보여준 화면처럼 페이지가 정리가 됩니다. 미리 보여준 화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적용 버튼이 눌리지 않아야 되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해 주세요. 홈 화면에서 앱을 꾹 누르고 있으면 팝업이 나옵니다. 손을 떼지 않고 조금 더 누르고 있으면 앱들이 흔들흔들 거립니다. 이 상태에서 누르고 있는 앱을 움직이면 앱이 다른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동 종료 방법은 빈 공간에 터치하면 앱 이동 상태가 종료됩니다. 아이폰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사용한 경우 생각보다 많은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 개씩 정리한다면 시간이 꽤 걸리므로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10개까지 한꺼번에 이동 가능했으나 지금은 10개가 넘어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앱 이동하기처럼 앱 이동 상태로 만듭니다. 앱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손가락으로 이동할 앱을 누르면 누르고 있는 앱에 새로운 앱이 추가되고 알림 숫자가 증가합니다. 여러 개의 선택된 앱을 원하는 다른 위치로 이동하면 한 번에 여러 앱이 동시에 이동 가능합니다. 앱 이동하기 상태로 변경합니다. 같은 폴더에 있기 원하는 앱을 다른 앱에 올려놓으면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조금 전 만들어진 폴더를 터치합니다. 폴더 상단의 글자에서 꾹 누르고 있으면 글자 변경이 활성화되고 X표를 눌러 텍스트를 삭제하고 원하는 폴더명을 입력하고 키보드에서 완료를 눌러주면 폴더 이름 변경이 완료됩니다. 폴더에 들어가 있는 앱을 이동 상태로 만들어 하나씩 모두 바깥으로 이동하면 앱 폴더가 자연스럽게 삭제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홈 화면에서 앱을 누르면 앱 제거가 나오면 클릭해 줍니다. 앱 삭제, 삭제를 클릭해 주면 앱이 삭제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앱을 이동 상태로 만든 다음 아이콘에서 마이너스를 클릭하면 앱 삭제, 삭제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맨 처음 설명한 것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 앱 폴더를 만들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앱을 모두 한 곳으로 모은 다음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앱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 화면에서 설정 앱을 터치해 주세요. 설정에 들어오셨다면 디스플레이라는 항목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디스플레이 항목을 터치하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 항목입니다.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가 무엇인지 많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라이트 모드란 우리가 평상시에 주로 사용해왔던 모드인데 밝은 화면 상태로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드를 말합니다. 라이트 모드는 화면을 밝은 상태로 사용하게 돼서 눈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밝은 화면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만 추천해드리는 모드입니다. 반대로 흰 화면이 싫고 밝은 화면에 눈이 아픈 분들을 위한 다크 모드에 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다크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크 모드란 라이트 모드와 반대로 어두운 화면의 상태로 이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드인데요. 다크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의 기본 화면 밝기가 어두운 화면의 밝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빛의 양이 적어서 스마트폰을 더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어두운 화면이 눈의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 서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해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모드를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주로 밝은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라이트 모드, 어두운 환경에선 다크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이트 모드는 보통 기본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변경해 주실 필요는 없이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반면에 다크 모드는 직접 변경해야 되므로 라이트 모드 아래에 있는 다크 모드 설정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내가 원하는 예약 시간에만 다크 모드를 자동으로 켜고 끌 수도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이 점도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화면 밝기를 조절해 볼 건데요. 화면에 보이는 슬라이드 바가 보이시나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음량 조절처럼 화면 밝기 역시 이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바의 파란 점을 터치한 후에 좌우로 드래그해서 화면의 밝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슬라이드 바를 왼쪽으로 드래그할수록 어두워지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할수록 밝아지게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의 밝기를 더 어둡게 하려면 왼쪽으로 끝까지 드래그해 주시면 되고 밝은 야외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이 슬라이드 바를 오른쪽 끝까지 올려주시면 화면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슬라이드 바 오른쪽 끝을 보시면 슬라이드 바 끝에 붉은색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소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화면의 밝기를 붉은색이 있는 부분까지 올리게 되면 과도한 밝기로 인해서 눈에 피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조심하라는 뜻의 경고 메시지니까요. 실내에서는 꼭 붉은색이 있는 부분까지 밝기를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직접 나한테 맞는 밝기 모드를 선택하고 내 눈에 맞는 화면 밝기를 직접 설정해서 스마트폰을 더욱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화면의 밝기를 어두운 곳에서는 더 어둡게, 밝은 곳에서는 더 밝게, 내가 공간을 이동할 때마다 매번 밝기를 조절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밝기 최적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밝기 최적화란 무엇이냐? 주변의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화면의 밝기를 조절해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인데요. 야외에 있을 때 주변이 밝으면 자동으로 이 스마트폰의 밝기를 밝게 조절해주고, 실내에 있을 때 주변이 어두우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의 밝기를 어둡게 조절해줍니다. 화면의 밝기를 계속해서 조절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해주는 밝기 최적화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화면의 밝기가 자동으로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앞에 설명해 드렸던 본인한테 맞는 화면 밝기를 직접 조절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밝기 최적화 기능을 꺼두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자동 밝기입니다. 사실 아이폰 화면 어두워짐에 대한 불만 중 가장 큰 원인인데요. 조도 센서를 통해 아이폰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바꾸어 버리는데, 밝은 곳에서는 더 밝게, 어두운 곳에서는 더 어둡게 해주죠.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으로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로 들어갑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있는 아이폰 화면 자동 밝기를 끔으로 해두면 내가 지정한 밝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아이폰 화면 자동 밝기는 배터리 전략뿐만 아니라 OLED 패널에 번인 영상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설정은 기본적으로 해두고 필요한 경우 직접 조절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어 센터를 내린 후 밝기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면 자동 밝기가 다시 적용되니까 편리하죠? 오늘은 배경화면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배경화면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스마트폰 화면은 기본 화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으실 거예요.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은 내가 찍은 사진으로도 변경할 수도 있고, 제공되는 다양한 배경화면 중에서 골라서 변경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지금 바로 변경해 볼까요? 먼저 홈 화면에서 설정 앱을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배경화면을 찾아볼까요? 기본 테마를 설정하거나 갤러리에 있는 사진으로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내 배경화면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에서 추천하는 배경사진 또는 내가 다운로드 받은 사진, 그리고 테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찾아서 설정해 주세요. 만약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없으시다면 갤러리에 있는 사진으로 직접 설정해 줄 수도 있는데요. 왼쪽 상단의 화살표 버튼이나 취소 버튼을 눌러서 뒤로 나가주세요. 갤러리 버튼이 보이시나요? 이 갤러리란 사진 앨범 또는 사진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갤러리 버튼을 눌러주면 내 갤러리 안에서 사진을 선택해 줄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고양이 사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고양이 사진을 선택한 후에 우측 상단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배경 화면으로 설정이라는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홈 화면, 잠금 화면, 잠금 화면과 홈 화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홈 화면을 눌러볼까요? 해당 사진이 적용되었을 때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화면을 터치해서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내 홈 화면에 적용시킬 사진의 위치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설정을 해주신 후에 홈 화면의 설정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잠금 화면도 바꾸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사진으로 화면 설정을 바꿔볼까요? 원하는 사진을 선택한 후에 두 번째, 잠금 화면을 선택하면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화면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홈 화면과 잠금 화면이 서로 다른 사진으로 설정이 되었는데요. 같은 사진으로 홈 화면과 잠금 화면을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은 사진으로 변경을 해볼까요? 뒤로 돌아가서
배경화면으로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밑에 잠금 화면과 홈 화면 버튼이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잠금 화면과 홈 화면이 모두 같은 사진으로 변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이폰 잠금화면 설정으로 들어가기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잠금 해제 후 잠금 화면을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새로운 iOS 기능이 나오죠. 이제 우측에 있는 새로운 항목 추가로 이동 후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설정, 배경화면으로 들어간 후 새로운 배경화면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같은 방법이니까 편한 대로 이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배경 이미지 찾기인데요. iOS 16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목록이 보이죠? 이곳을 이용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위아래로 스와이프를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음 항목에서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폰 잠금화면 꾸미기입니다. 먼저 제일 위 날짜 부분을 탭해 보세요. 그러면 한 줄로 된 위젯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날짜를 선택할게요. 중앙에 있는 시계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호, 글꼴,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지구본을 누르면 아라비아 숫자, 아랍인도 숫자, 데바나가리 숫자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글꼴이 나옵니다. 색상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기본 컬러는 아이폰 배경에 따라 자동으로 맞춰진 색깔입니다. 저는 이대로 했습니다. 제일 아래 위젯 추가를 선택합니다. 총 4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위젯 항목에서 나만의 구성을 골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날씨, 애플워치 충전, 그리고 활동 링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에 보면 점 3개가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심도 효과 선택이 가능한데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글자가 전경 뒤로 숨겨지죠? 다시 한번 누르면 원래대로 보이시죠? 이 옵션은 주로 인물 모드 사진에 적용이 많이 되는 기능이니 참고해서 이용해 보세요. 여기까지 했다면 아이폰 잠금화면 설정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상단의 추가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네 번째는 아이폰 배경화면 설정입니다. 이제 상단에 있는 추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메뉴가 등장합니다. 한 쌍의 배경화면으로 설정을 누르면 잠금화면과 배경화면이 동일한 상태로 적용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홈 화면에서 설정으로 누르면 잠금화면은 그대로 두고 홈 화면만 다르게 변경할 수 있답니다. 저는 홈 화면에서 설정을 눌러서 여러가지 효과를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본은 기본 상태이며 처음으로 돌아오기를 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색상은 다양한 컬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는 색상이 점점 달라지도록 변경할 때 이용합니다. 사진은 내가 찍은 이미지를 적용할 때 이용합니다. 흐림 효과는 원본 이미지의 컬러를 흐릿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마 가장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바로 이렇게 변경이 되죠? 자, 그럼 홈 화면을 편집해 볼까요? 홈 화면을 편집하기 위해서 먼저 빈 공간을 길게 터치해서 꾹 눌러주시거나 저희 지난 시간에 배운 핑거줌 아시죠? 이 핑거줌을 이용해서 두 손가락을 화면에 터치하고 모아주면서 이렇게 편집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단을 보시면
휴지통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아이콘은 지금 보고 있는 현재 페이지를 삭제할 수 있는 아이콘이에요. 만약에 필요 없는 페이지가 있다면 이 아이콘을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되는데 이 페이지가 삭제된다고 해서 페이지에 있던 앱들이 함께 삭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필요 없는 페이지가 있다면 안심하시고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오각형 모양의 아이콘. 이게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2강에서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 아이콘은 메인 페이지를 뜻하는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홈 화면 페이지를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하얀 불이 들어오는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이 하얀 불이 들어오는 그 페이지가 바로 메인 페이지인데요. 다른 페이지를 메인 홈 화면으로 바꾸고 싶다면 해당 페이지에서 오각형 아이콘을 누르면 이 메인 페이지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홈 화면 페이지를 한번 추가해 볼까요? 화면을 오른쪽으로 스크롤하면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는데 반대로 추가된 페이지를 삭제하려면 상단에 있는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다음으로 위젯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젯이란 무엇일까요? 네, 위젯은 스마트폰 홈 화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 쓰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이 도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날씨나 시계 또는 메모 등 앱을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홈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젯을 홈 화면에 설정해 놓는다면 더 편리한 스마트폰 이용이 가능하겠죠? 한번 홈 화면에 위젯을 추가해 볼까요? 홈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눌러주세요. 또는 두 손가락을 화면에 터치하고 이렇게 모아주시면 홈 화면을 편집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단에 보이는 위젯 버튼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추가할 수 있는 위젯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좌우로 드래그해서 천천히 위젯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양한 위젯이 많이 있고 검색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추가하고 싶은 위젯을 한번 터치해 볼까요? 그러면 위젯의 모양과 배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원하는 디자인을 찾아서 길게 눌러주세요. 길게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위젯 테두리에 하늘색 선과 점이 생긴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 점을 드래그해서 위젯의 크기를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위젯이 홈 화면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날씨 위젯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날씨 앱을 들어가지 않아도 홈 화면에서 실시간 날씨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떠세요? 너무 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추가된 위젯을 삭제하는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위젯을 길게 누른 후에 삭제 버튼을 누르면 홈 화면에 있던 위젯이 삭제가 됩니다. 이어서 홈 화면에 앱 아이콘을 추가해 볼 텐데요. 앱들이 모여있는 앱스를 한번 터치해 볼까요?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앱스에서 홈 화면에 추가해줄 앱을 한번 찾아볼게요. 앱을 길게 눌러보시면 홈 화면에 추가라는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홈 화면에 앱 아이콘이 추가가 됩니다. 만약에 추가한 앱을 홈 화면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주고 싶다면 홈 화면에 추가된 아이콘을 길게 눌러주신 후에 드래그해서 이동시켜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마우스처럼 내 손가락이 마우스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추가된 앱을 삭제하고 싶다면 다시 앱을 꾹 눌러주세요. 아이콘 위에 삭제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홈 화면에서 앱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부 기능 창에서 설치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스마트폰에서 앱이 완전히 삭제되기 때문에 삭제와 설치 삭제를 헷갈리지 않도록 꼭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 이동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손으로 밀거나 당겨서 이용했다면 이제 아이폰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양 끝을 탭하면 좌우로 이동합니다. 해볼게요. 왼쪽도 해볼게요. 이것도 귀찮으면 살짝 누르면서 바로 끌어보세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페이지 순서 바꾸기입니다. 홈화면 편집 상태로 만든 후 이동막대를 한 번 더 탭해주세요. 바로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탭한 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해보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세 번째는 페이지 숨기기입니다. 실제 존재하지만 아이폰 홈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체크 부분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아이폰 홈화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보고 싶다면 체크를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페이지 삭제입니다. 페이지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단 체크 바로 위 제거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누르면 위에 제거 버튼이 뜹니다. 그래서 누르면 페이지를 제거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뜨면 제거를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간단하죠? 먼저 홈 화면에서 설정 앱을 터치해 볼게요. 다음 잠금 화면 항목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상단을 보시면 화면 잠금 방식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터치해 보시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 항목들이 보이실 텐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 방식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는데요. 손가락을 터치해서 움직이는 드래그와 패턴 방식, 설정한 암호를 입력하는 핀과 비밀번호의 잠금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번호는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스마트폰을 처음 구매 시에 개통했을 때 비밀번호를 설정했었죠. 이미 내 스마트폰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드래그나 패턴 등을 추가로 등록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패턴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패턴을 터치해서 이어볼까요? 너무 어려운 패턴으로 하게 되면 잊어버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기억하기 편한 패턴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내가 설정할 패턴을 2번 입력하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한번 설정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켜보면 잠금 화면이 적용되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잠금 화면으로 패턴을 등록해주면 스마트폰 하단에 생체 인식창이 활성화되는데요.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할 때 내 얼굴과 지문으로도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얼굴이나 지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추가로 등록해 주시면 더 편리한 스마트폰 사용이 되겠죠? 물론 일일이 잠금 화면을 해제해야 돼서 불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잠금 화면을 다시 설정 안함으로 변경해 주시면 잠금 화면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등록된 생체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다는 안내창을 확인하시고 데이터 삭제를 눌러주시면 잠금 화면이 없어지면서 설정이 해제됩니다. 아이폰 잠금화면 해제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설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리시면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라는 게 있어요. 이걸 들어가 주시면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지금 저는 암호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입력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암호 꾸기를 눌러주고 비번 입력해 줍니다. 기존의 비번을 입력해 줘야 되죠. 그러면은 핸드폰 켤 때 자동으로 암호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반대로 암호 설정하고 싶을 때 암호 켜기를 누르시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of the App Store, you're going to search for the Truecaller app, and this is the one you're looking for. In the future, the app icon may change, but as long as it is called Truecaller, then this is the app. And you will need to download this app. And once you have downloaded it, let's open it up. Once the Truecaller is opened, we'll just tap on Next for the on-screen instructions. And now it says call identification not enabled. So we're going to open the settings, and you should be brought to call blocking and identification. But sometimes this does not show up. So if you don't see this, you're going to enter the multitasking. You're going to close out of the settings app. You're going to go back into Truecaller, and then you're going to tap on open settings again and repeat that until you see this screen. So now we're going to turn on the call blocking and identification like this. We're going to turn them all on, and then we're going to go back to Truecaller. And then we're going to tap on continue, and you will need to enter in your phone number. So I'm going to do that now. You will now see the privacy policy. So let's agree to this one. And now it wants the one-time password for the phone number. You will now need to create a profile. It will now ask if you want relevant ads to show in the app. So we'll tap on choose, and you can either allow or not allow. And enable call alerts. Let's turn this one on. And so we are now in the app. Settings, and we'll just scroll down until we get to phone and tap on phone. Now, if we scroll down again, there are two different things that you can check and enable. So one is show my caller ID. I can tap on that and just turn that on. Basically what this will do is anytime I make a call to someone else, it will show that Trevor Nace is calling. It will show your caller ID. So we can go back here and turn it on for other people who are calling us as well. So let's tap on call blocking and identification right here, and all we have to do is toggle this on. And it says business ID, display verified business names and logos identified by AT&T or whichever carrier you have. So by turning this on, it will show you exactly which businesses are calling you. Now keep in mind, if it is a personal cell phone that is calling you, they need to have enabled that caller ID on there. But if it's a business or spam, anything like that, you'll be able to see exactly who is calling you and decide whether you want to actually answer that call from the business.